그럼 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펴셨죠? 그러면 10쪽에 대단원 1, 물질의 구성부터 중단원 원소, 원자, 분자, 중단원 2단원 이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세라라고 되어 있죠. 세라의 그림, 그랑자트의 섬 1월 오후는 멀리서 보면 작은 점들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린 걸 알 수 있다. 예, 이런 그림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점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찍어서 나중에 가까이서 보면 점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림의 형태에 이렇게 보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어떤 물질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도 어떤 구성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를 원소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내용이 주가 될 거예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자. 옆쪽이 11쪽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지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입자 모형 이런 것들도 배웠죠. 고체, 액체, 기체. 다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할 뿐 입자의 종류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울까는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원소, 원자, 분자.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매년 가을에 서울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린다. 여의도 불꽃 축제죠. 2000년부터 매년 시작된 이 축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여 각 나라에 연출된 다양한 불꽃이 밤하늘에 펼쳐진다. 여러 가지 화려한 불꽃색은 화학 안에 어떤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어떠한 물질에서 어떠한 이러한 색깔들이 나오는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넘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인 13페이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원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불꽃 반응 실험으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이 두 가지를 학습 목표로 나갈 겁니다. 생각 열기. 배와 헬리콥터를 만드는 데 이용된 퍼즐은 각각 몇 종류인가? 배는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몇 가지 종류예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세 가지. 다음, 헬리콥터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네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퍼즐로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몇 종류의 퍼즐 조각으로 배, 헬리콥터 등과 같은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들이 있더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의 모든 성분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줄쳐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 4개의 원소가 모두 기본 성분으로 주장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보았을 때는 사람도 다 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흙 같은 게 이제 성분들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원소설이라고 해요.
사원소설 또는 사원소 가변설. 사원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변해나간다는 설이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개념 학습지로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과학자인 라부아지에는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분해하면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다른 물질이 생긴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물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는 아리스토텔의 생각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존에는 4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다가 과학이 발달하고 어떠한 실험을 하면서 물은 기본 성분이 아닐 수가 있다. 물은 다른 물질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불이랑 공기들, 흙이나로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걸로 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실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라부아지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고 그랬더니 물을 이제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다른 물질로 나오더라 말은 뭐냐면 물을 이제 주철가는 곳에 물을 부었어요. 이게 높은 열을 가했더니 여기에 질량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뭐와 결합을 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물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산소가 나오구나.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또 산소 말고 나머지 물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냉각시켜가지고 이 남은 어떤 기체가 나오는데 기체를 봤더니 수소더라는 거예요.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물 분해 실험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실험 탐구 14쪽 물 분해 실험 과정 번에 뭘 볼까요? 일단 목표를 봅시다. 물을 분해하여 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알 수 있다. 준비물은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 24홈판 여기 이제 둥근 홈이 들어있는 판이에요. 그 다음에 투명한 빨대 2개, 실리콘 마개 2개, 플라스틱 병, 그 다음에 스포이드, 그 다음에 침핀 2개, 9V의 전지, 짙게 달린 전선 2개, 성냥, 실험복, 실험용 장갑과 면장갑, 보안경. 주의할 점, 성냥불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한다. 기체가 많이 모인 쪽에 성냥불을 가까이 할 때 퍽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도록 주시한다. 폭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과정 한번 봅시다. 왜 이제 수산화 나트륨 녹인 물이라고 그랬냐면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녹이면 이온 상태,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금 녹이 되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1번 실리콘 마개로 한쪽 끝을 막은 빨대 여기에 한쪽 끝으로 실리콘을 막고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여기에 가득 채웁니다. 빨대에. 그 다음 홈판에 플라스틱 병을 꽂고 두 빨대를 뒤집어 세운 다음에 플라스틱 병 안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약간 더 넣는다. 녹였다가 이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다가 이 빨대를 2개를 꽂고 여기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약간 셀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빨대에 각 침핀을 꽂고 짙게 달린 전선으로 9V와 연결한 후에 빨대 안에 기체가 모인 것을 관찰한다. 여기에 그래서 전지에 연결한 걸 한쪽에는 이제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침핏을 이제 빨대에 꽂은 다음에 관찰한다는 거예요. 뭐가 모이는 걸, 기체가 모이는 걸. 기체가 여기 위에서 모여가지고 물은 이제 빠져나가면서 기체들이 여기에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있고 적게 채워져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다음 기체가 충분히 모이면 각 빨대에서 마개를 열면서 성냥불을 가까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볼게요.
과정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못했지만 이제 선생님은 해봤는데 뭐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선생님도 직접 해봤는데 기체가 많이 모이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봅시다. 기체가 많이 모인 쪽. 기체가 많이 모인 쪽에는 불꽃을 가까이 하면 꽃을 가까이 어이구 글씨가 너무 크다. 가까이 하면 폭발하면서 퍽 소리가 나요. 아까 주의하라고 했죠. 퍽 소리가 나요. 이 퍽 소리가 나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수소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수소에다가 이렇게 불을 가까이 가면은 크게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수소가 이제 폭파하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수소 연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바로 밑에 짧게 해서 적으면 되지만 선생님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위에다 적을게요. 기체가 적게 모인 쪽 기체가 적게 모인 쪽은 불꽃을 가까이 하면 불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는 거죠. 다시 타올라요. 이렇게 다시 타오르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산소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험해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고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한번 해보기.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성분이 될 수가 없죠. 왜냐? 물이 분해되어 뭐가 나오기 때문이죠?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네요. 그럼 수소와 산소도 분해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면 원소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소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수업에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눈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분이 되는지 한번 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뒤에 둘쳐보면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이다. 대한화학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이 118가지의 원소들이 모여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 1-2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칼륨, 철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금은 주석, 니켈, 리튬 등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는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석탄도 탄소로 되어 있고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겠습니다.